네가 오늘 가서 진짜. 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비싼 차를 샀더니 차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불이나 신차 교환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민원이나 시비도 많았고 다음 달부터는 새 차가 아주 말썽이면 차를 바꿔주거나 환불도 해주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폭행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하얀색 패딩을 입은 20대 남성이 수입 자동차 마세라티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한 직원과 시비가 붙자 다른 여직원이 와서 말리고 화가 난 이 20대가 갑자기 옷을 던지고 나서 다른 직원의 뺨을 후려칩니다. 다시 양손으로 직원 얼굴을 두어 차례 더 때리는데요. 폭행을 당한 20대 남성은 매장 도착 전에 전화를 걸어서 폭행을 예고했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너 방금 좀 맞아. 검식은 250이라고? 왜 250? 약을 팔고 있어, 비실라고. 내가 너네 내가 뭐 왔다 갔다 해주니까 웃었지. 나 스캔이 다 끝났거든? 네가 오늘 가서 진짜. 폭행을 한 20대 남성은 지난해 7월 구입한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었다는데요. 이후에 대리점 측에서 나름 조치했지만 다시 환불을 요구했고 이제 법적 절차를 안내했더니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다짜고짜 너 좀 맞아야겠다 하면서 결국 차량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네. 그게 갈등으로 치닫다가 폭행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1년여가 된 거죠. 차를 사서 운행을 한 지가. 그 사이에 뭐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 차주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 쪽에서는 해야 되는 서비스는 우린 다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환불이 현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는데 이제 바로 주먹이 날아왔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폭행은 안 되는 거지만 폭행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아까 집행유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이 앞에 상당히 짧지 않은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 차가 1억 원도 넘는 차입니까?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이요? 네. 그 신병 어떻게 됐답니까? 한참 됐는데 풀어줬답니까? 네,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 CCTV 분석과 양측의 진실을 토대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폭행 이외에도 그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난동행위가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재물손괴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는 이 비싼 차를 샀는데 차량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도 엉터리였다는 거고. 들어보겠습니다. 수리해준다고 해놓고는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가 다른 차를 쓰는 거예요. 차가 뭐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슈퍼는 적이 너무 많고 고객 응대 그리고 서비스 너무 다 불만족스럽고 너무 이제 분노가 차니까 이렇게 일이 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방금 장면이 기물 파손 이런 거군요. 네. 저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건 대차 차량. 대차 차량. 그러니까 차가 수리 들어갔으니까 대신 준 차량이 미끄러졌다. 그런데 그러니까 화가 이제 났다. 이 차주의 입장에서 보니 타이어가 다 달아 있는 상태라 접지 상태가 불량하더라. 그런데 눈이 와서 눈길이라서 이 차량의 상태 때문에 내가 미끄러져서 차가 돌아서 다칠 뻔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만 제기의 하나죠. 네. 지금 이제 한 21번 정도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되니까 네. 저 지금 이 지난해 7월이면 말이죠. 지금 한 1년 3개월, 1년 한 5개월 됐습니다. 네.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잘 들어봐야 되는 게 이게 누리꾼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에요. 네. 얼마나 저 수입차 비싼 건데 서비스가 불만이 많았으면 폭행은 안 되지만 저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하는 입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사전에 알아보고 이렇게 비싼 차는 이 저 차에 대한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품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지 말았어야지 사놓고는 좀 오히려 블랙 컨슈머였던 것 아니냐 하는 또 시각도 있어요. 네. 그 지금 두 가지 팽팽한데 어쨌든 폭행은 무조건 이것은 네. 죄다 처벌되는 범죄다라는 전제 하에 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근데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앞에 인터뷰를 보면 그 대차해서 3번을 대차를 받았더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길게 저 차량에 AS가 들어간 게 한 3번인가 본데 그렇죠. 그 3번 대차된 차를 타고 나온 범칙금이 250만 원이다. 네.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매우 이상하죠. 지금 네. 아까 범칙금이 250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그 짧은 장면이 사이에 네. 얼마나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 맞습니다. 겁니까? 대차가 짧게는 며칠이고요. 네. 렌트카 개념으로 길어야 한 달을 넘기는 수리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범칙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속도 위반이라든가 보통 이제 또 차선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제 주로 제가 보기에는 속도 위반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젊은 이 차주고 또 이제 이 외제차니까 아마 스피드를 좀 즐기는 이제 스타일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속도 위반 딱지부터 시작해서 250만 원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건 맞습니다. 네. 몇 해 전에도 이렇게 비싼 수입차를 산 고객이 대리점 찾아가서 아주 격하게 항의한 적이 있죠.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그렇게 골프채로 마구 부쉈습니다. 네, 전조등이나 뭐 유리창, 뭐 옆에 저 옆문까지 차량 전체가 뭐 전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네, 30대 유모 씨였는데 차량 출고 6개월 뒤에 주행 중 시동이 3번이나 꺼져서 교환을 요구했지만 교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약 40km 정도 되는 시속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버린 겁니다. 차가 정차한 게 아니에요. 저 차주 근데 그때 처벌 안 받고 보상받았죠. 그때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선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건이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자동차 제조사가 모니터링을 했더니 차량 결함이 맞다라고 리콜 결정까지 났습니다. 네. 엔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저속 주행을 할 때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부터 리콜이 실시된 차량이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3번이나 같은 하자가 발생했는데 네. 차량이라는 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운행 중에 그 시동이 꺼져서 멈추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위로 선처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경우와 네. 지금 이 경우가 좀 다른 게 자, 저 차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차량 네.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저게 보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산 차를 자기가 부시는 거잖아요. 네. 자기 재산을 자기가 부순 거죠. 어찌 그렇군요. 보면 네. 저거 일종의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시위, 퍼포먼스로 물론 볼 수 저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네. 대리점 앞을 잠깐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방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을 치는 것과는 또 전 그럼요. 죄질이 다르다고 네. 봅니다. 네. 어떤 경우에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네.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야지. 네. 그리고 딜러사의 저 직원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네. 때린다고 저 차가 바뀌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이런 폭행은 부분에서는 뭐 안 된다고 봅니다. 변명의 여지가 네. 없죠. 네. 수입차의 국산차 대비해서 수입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입차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건수도 비율도 당연히 높아지고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국산차와 비교해서 보면은 수입차의 비율이 시장 점유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제 이 절대적인 수치로는 낮지만 527건 시장 점유율 86%인데요. 네. 우리 시장 점유율 14%대 307건이면 네. 지금 상당히 높은 그렇군요. 22% 정도가 이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국산차에 비해서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군요.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고가 차량일 네. 거고 알겠습니다.
제도가 바뀌죠. 내년 네. 1월부터 바뀌는데요. 그 소위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왜 레몬법이냐면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신 레몬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량 제품을 이제 레몬으로 명명을 하는 건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다음 달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교환과 환불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네. 새 차를 사서 1년 동안 주행거리 2만 킬로 이하인 경우에 중대한 곳에 하자가 발생하면 2회 이상 하자가 재발됐을 네. 시 그리고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재발됐을 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건 6개월 동안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습니다를 소비자가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새 차 출고 이내 6개월 동안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저게 그 제조사가 말이군요. 자동차에 결함이 없습니다를 네.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전가받는다는 거니까 소비자에 대한 어떤 권리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 몇 해 전에 그 벤츠 부셔버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게 내년에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저렇게 신차나 부수는 환불이 행동이나 가능하겠네요. 이런 거 없어도 네. 정식적으로 법률 절차로 세 번이나 차가 가다 이렇게 세 섰으니까요. 번이나 그렇죠. 동일한 하자가 네.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해달라는 네.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소비자 권리가 내년부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강화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